그럼 이제 삼재 기운이 이제 자꾸 커지니까 이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오세훈 후보가 더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내일 예약 손님이 좀 많아서 오늘 촬영하게 됐네요. 월요일날 방송이 될 거예요. 요즘은 이제 오시는 손님들이 관심사는 그거예요. 야권이 빨리 오세훈하고 안철수가 빨리 결정이 됐으면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시장 후보가 될 건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오늘은 이제 오 전 시장 사주풀이를 한번 풀어보고요. 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사주를 풀어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제가 이제 오전에 한번 쭉 비교를 해봤는데 두 분 다 지금 대운이 좋아요. 1년운도 똑같이 좋아. 그래서 아마 결정되는 시기가 24일, 5일, 6일이 아까 보니까 신미, 24일이 이제 신미, 25일이 임신, 26일이 개유. 폭음으로 좀 흘러가는 그 시기에 아마 여론조사를 할 것 같은데 아주 막상막하예요. 변수가 하나 또 있어요. 이제 삼재 때문에 운은 대운도 좋고 1년운도 좋고 이제 달에서는 사실 두 분 다 운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두 분 걸로 봐서는 도저히 판단을 못 내리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풀어본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전 대표,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 세 사람의 사주를 이제 풀어봤어요. 어쨌든 선거 후에 굉장히 운이 나쁜 사람이 있고 운이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성패가 누가 서울시장이 될 건지 예측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워낙 지금 운은 박빙이에요. 그래서 제가 범소쟁투 이렇게 했는데 범소쟁투라 해서 큰 의미는 없고 범하고 이제 소의 어떤 싸움이다 띠 가지고 제목을 한번 줘봤어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4월 7일 이후에 한 열흘 동안 물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물이 들어올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사주를 보면 민주당이 유리한지 김종인의 국민회의가 웃을지 그거를 판단하기가 좋더라고요. 그것까지 오늘 제가 한번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워낙 지금 운 자체가 비슷해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여론조사해 보면 거의 비등비등하게 지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분들이 이제 머리싸움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상 좋다고 봐요. 저는 어떤 이슈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니까 선거는 이슈잖아요. 이슈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이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달별로 봤을 때 선거날 자체는 사실 두 분 다 썩 좋지는 않아요. 날은. 근데 이제 워낙 대운하고 1년운이 좋기 때문에 이제 세 사람 거를 더 풀어보면서 누가 선거 후에 웃을 건가 그거까지 하면 아마 결론이 좀 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그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사주 같은 경우에는 오 전 시장이라고 할게요. 오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철학관이나 무속인들은 못 풀어요. 이 사주도 역행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띠가 음으로 흐르기 때문에 역행을 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날짜를 다시 역으로 계산을 해서 사주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딴 사람이 풀어놓은 거하고 조금 틀릴 거예요. 이제 제가 조금 풀어드릴게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에요. 그 다음에 경인, 그 다음에 신사. 제가 이제 신은 잘 모르고 왜 그러냐면 트럼프나 외국 사람 사주 보기가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면 거긴 무조건 양력으로 쓰니까. 근데 이제 대체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양력으로 많이 올려놓는데 간혹 가다가 음력으로 올려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음력이나 양력을 딱 알면 누가 서울시장이 된다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사주를 역행을 해서 지나온 거를 몇 번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주 같아요. 일단은 사주가 왜 역행해서 맞냐면 이 신금일주들은 여자나 남자나 대체로 잘생겼어. 그래서 제가 통계적으로 한 30년 동안 이 신금일주를 쭉 봤는데 대체로 잘생겼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신금일주인데 여기에 만약 을목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역학에서는 상충이라 그래요. 이 신금이라는 건 예쁜 반지야. 한마디로 만들어져 있는 마이너스 금이라 이 말이에요. 반지기 때문에 을목이 있어서 이렇게 충을 하게 되면 좀 찌그러져. 그래서 충 있는 사람들은 조금 외모가 좀 찌그러졌다. 이 사주는 근데 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모가 굉장히 반듯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사주는 성격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주는 토가 없고 그 다음에 목화가 굉장히 센 사주예요. 제가 토론회 때 이렇게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하고 토론해 보니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마 저는 이제 어쨌든 사람을 보는 사람이니까 자세히 관찰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방송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떠나봐. 근데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화가 없으니까 말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은 없는 거예요. 아는 거는 되게 많아. 왜냐하면 수목이 많은
많은 사람 지혜가 많기 때문에 아는 건 되게 많은데 말 표현, 임기응변이 조금 약해가지고 그러는지 손을 계속 떨고 있더라고요. 그냥 종이를 달달달달 떨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손을 계속 막 이렇게 떨고 있어. 근데 이제 오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가 이렇게 많아서 그런지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하는 스타일. 왜냐면 화가 많은 사람들은 성격이 좀 급하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해요. 그래서 이게 역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풀어보는 거예요. 그 대신 이사주는 토가 없어요. 이 토라는 거는 성격적으로 믿음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성격을 갖겠죠. 이런 서술은 이제 양면의 성격인데, 토가 없으니까 의심이 되게 많은 거야. 의심이 많으니까 어때요? 이제 아파트를 사야 된다. 그러면 이런 스타일은 뭐냐면 많이 봐. 막 20집이고 10집이고 막 많이 봐요. 왜냐면 신중하니까. 결정하기가 이제 이 토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뭔가 딱 결정을 못해. 근데 이 화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결정을 하고 나면 버벅거리고 그 다음 빨라져. 예를 들어서 딱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어. 그럼 그날 그냥 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런 성격이에요. 이걸 연애를 바꾸면, 연애할 때도 이렇게 간분다고 그러죠, 우리가.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이제 결혼을 늦게 하거나 연애 기간을 오래 해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은 뭐냐면, 처음에 여자를 잘 안 믿어. 의심을 해보고 간도 보고, 근데 이 여자가 나한테 진짜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바로 결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토가 없기 때문에 의심이 많고 신중하긴 하지만 화가 많기 때문에 빨리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결정하고 나면 그날 도장을 찍어야 되는 성격. 그 대신 이 임목이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는 부인에 해당하는 오행이에요. 부인에 해당하는 이 임목은 여기는 조상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 토는 이제 본인한테는 좀 이따가 이제 그림을 그려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 토는 본인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수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 토가 필요하니까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 화가 많으니까 어째요? 이해력이 빠르고 시험을 굉장히 잘 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 조상 자리의 토는 엄마가 나한테는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자인 사주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임목은 본인한테는 부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자에 해당하는 거. 부인이 부모 자리, 엄마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조금 상전인 부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힘센 부인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대체로 공처가들이 많아. 애처가, 좋은 얘기하면 애처가, 아니면 이제 공처가 쪽으로 이제 많이 본다 하면 사주상으로는. 그러면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이 금이 작다 이 말이에요. 조그만 금이 3개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사주에서 금이 이렇게 3개나 있는데 왜 금이 없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역학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지지가 항상 힘이 센 거야. 이 지지가 띠가 한 13% 정도 되는 거고, 이 월이 항상 30%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사주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 물론 천간에 투출이 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전문적인 거고, 이 태어난 날이 이제 20% 정도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위에는 5%, 9%, 4%야. 금이 3개 있어도 이 퍼센트가 천간에 있는 거는 많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를 그림으로 그리면 조그만 반지야 이렇게. 근데 흙이 조금밖에 없어. 거기에 땔감이 숯불이 많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불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주에서는 이제 물이 없는데 개수에 약간의 물이 조금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금은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토가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고, 이 불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nattel감이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이런 사주는 사실 여자들하고 스캔들은 잘 안 나요. 한 여자 만나면 한 여자만 꾸준히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에요. 전 시장처럼 성추행 같은 거 이런 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사주를 항상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고깃집에 가보셨을 거예요. 숯불 구이집에 가면은 우연히 그날따라 숯이 너무 불이 강한 거야. 빨갛게. 쉽게 생각하세요. 자연 그대로. 그 다음에 숯도 되게 많아. 근데 고기 구워 먹으라고 요만한 돌판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 조그만 한 점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 숯불로 인해서 어때요? 이 고기가 다 타버리겠죠. 그러면 이 고기를 안 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불길을 막아주는 이 흙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땅이. 이 땅이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홍보. 내가 필요한 거는 항상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마가 나한테는 정신적인 지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힘은 없지만 나를 항상 도와주는 엄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기를 한 점 올려놓은 거 하고, 고기를 많이 올려놨어 이렇게. 그러면 이 고기를 태우느라고 어때요? 이 금이 좀 덜 타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친구관계, 인간관계가 되게,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이제 인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 좋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제 동업에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손님을 오셔서 두 분 사주 이렇게 내면서 이 사람하고 동업하려고 그러는데 이 동업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사주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예를
들어서 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가 이제 동업에 유리한 사주고, 그럼 반대 그림으로 되면 예를 들어 금은 많은데 토도 많아. 근데 예를 들어서 불이나 나무가 적은 사주는 반대로 이 금들이 다 서로 논아먹으려고 덤벼들겠죠. 이 신강 사주들은 사실은 동업에는 안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해를 주는 건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불이 강하거나 많으면 어때요? 이 금들이 다 타버린다. 이런 사주들은 자식한테 그렇게 크게 막 관심이 있진 않아요. 막 이뻐하거나. 왜냐면 이 불이 본인한테는 자식에 해당하는 거고, 자식 문제로 이렇게 신경 쓰고 막 관심 있고 이런 사주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땔감이 어때요? 이 땔감이 막 숱이 많으면 불이 더 강해지겠죠. 이러면 이런 사주는 이제 부인이 조금 상전, 윗사람 노릇하는 부인이고 조금 다스리기 힘든 부인이에요. 힘 있는 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가나 이런 쪽이 힘이 좀 세다. 그 다음에 어때요? 부인이 사회 활동하는 거를 그냥 놔두겠죠. 방임하는 사주예요. 사주에서도 여자들 이렇게 직장도 못 나가게 집에 살림만 시키고 막 이런 걸 신강사주라고 그래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밖으로 안 돌리는 그런 게 이제 신강이고, 이 사주는 나무가 들어오면 어때요? 불이 강해지니까 내가 자꾸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활동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화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쾅쾅 차주니까 눈 쪽으로 피 공급이 빨리빨리 되고 머리 쪽으로 피 공급이 빨리 되니까 이해력이 좋고 인구용변이 좋고 순발력, 말하는 순발력이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땔감이 많은 사람들은 정신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서 이 목이 많은 스타일은 뭐냐면 좀 깔끔해요. 지저분한 걸 되게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 같으면 공중화장실 갔을 때 공중부양하는 스타일, 아니면 휴지 다 깔고 앉아갖고 소변 보거나 이런 스타일이 이제 목이 조금 많은 사주. 그 다음에 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풀로 많이 만드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담배겠죠. 이런 사주도 담배 냄새를 되게 싫어한다. 만약 시장이 된다 그러면 담배값은 안 내려갈 것 같네요. 담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은 약하겠죠. 땔감은 많은데 이 금이 약하니까, 금은 우리 인체에서는 기관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폐, 뼈. 이런 사주는 기관지가 약하기 때문에 담배 냄새를 좀 피해 다닌다. 담배, 이 풀에 해당한 연기를 마시게 되면 기관지가 칼칼해지고 목이 안 좋기 때문에 피해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에서는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좀 지구력이 좀 떨어지고 정력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금 토나 금이 필요하다. 지금 대운에서 보면은 갑신대운, 여기 이제 달력이 나올 거예요. 이제 갑신대운에 사는데 이 대운 보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위에가 4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54대운인데 54세 전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역행하는 사주라 정권 한번 풀어드릴게요. 53세까지는 이 금이, 큰 금이 들어왔었어요. 이게 44, 45, 46, 40이고 48부터 53세까지는 이 금이 이만한 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이 관운, 자식, 관운, 직업, 명예 이런 게 60%가 다 좋은 대운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운이라 그래서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좋은 대운이 들어온 거, 60% 운이 좋은 대운이 들어와야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53세에 끝나서 54세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이 땔감이 들어왔어요. 60%. 이게 나이대로 54, 55, 56, 57세까지. 57세까지는 이 땔감이 들어오니까 돈벌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쓰는 돈만 자꾸 돈이 이제 나가는 운이었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땔감이 들어오게 되면 불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고기가 타버리니까 이럴 때는 재물이 나가고 또 부인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약간 쉬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가 뭐냐, 이 신금에는 무임경, 그러니까 시운 7에는 토가 들어와서 잠깐 좋았을 때고 이 임수가 작년에 들어왔었어요. 뭐 작년에는 비가 막 이렇게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이 힘이 빠지는 운이었어요. 거기에 1년 운이 공자년이었다고. 이 금은 좋은데 밑에 자수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 비가 또 20% 막 쏟아졌어. 그러면서도 머물삼재였어요. 머물삼재라는 거는 조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삼재라는 건 뭐냐면 9년을 살고 3년 동안 그 기가 3배가 세지는 거야. 그러면 같은 소띠래도 이 삼재가 나한테 호삼재, 좋은 삼재가 될 때가 있고 나쁜 삼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올 때는 어때요? 이 금이 설기, 힘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작년은 악삼재였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올해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올해 딱 운을 보니까 올해 61세에는 금이 들어와요. 60%짜리. 전에 쉽게 하면서 53세 전에 들어왔던 이 금이 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 금이 이만해졌다는 얘기. 그러면 재물을 얻고 관직을 얻는 그런 운이에요.
이게 한 3년 정도 갈 거예요. 63세까지. 그럼 어쨌든 대운이 60%는 일단 좋은 대운이 들어왔는데, 안철수 전 대표하고 조금 틀린 점은 뭐냐면, 안철수도 현재는 대운이 금이 들어와 있어요. 안철수 대표는 나무가 많은데 이 나무를 이렇게 잘라주는 운이라 좀 대운이 좋은 게 들어왔는데, 또 안철수 대표는 땅이 없어. 뭐 올해도 신축년이니까 토가 들어와 있으니까 어쨌든 안철수 대표도 대운도 좋고 일년운도 좋아요. 근데 차이는 뭐냐, 여기서 누가 더 서울시장에 유리할까 하는 그 차이는 뭐냐면, 61년 소띠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나가는 삼재예요. 아까 삼재는 뭐라 그랬어요? 힘이 3배 세진다고 했죠. 그럼 20%짜리가 60%짜리가 된 거고, 대운이 60% 들어왔으니까 지금 올해 현재 운은 120% 대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토가 이 불길을 막아주는, 내가 힘을 주는 이 토가 60%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삼재 때문에.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20%를 얻지만 1년 운에서 한 80% 운으로 보는 거예요. 올해 운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공동으로 오세훈 전 시장이 제안을 했었잖아요. 뭐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이렇게 하라. 그때도 제가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하고 방송을 한번 해드렸는데, 두 분 다 운은 좋은데 한 분은 대운하고 1년이 삼재로 인해서 120%가 좋아지는 운이고, 오세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120%가 좋아지는. 그러면 아무래도 정밀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뭐 달에서는 조금 떨어져요. 일진도 제가 날짜를 이제 4월 7일 날짜로 보니까 그날이 병술이더라고. 불이 들어오는 달이었거든요. 날은 좀 떨어지더라도 워낙 지금 대운하고 1년이니까 상승세를 계속 탈 거예요. 그럼 이제 삼재 기운이 이제 자꾸 커지니까 이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오세훈 후보가 더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삼재가 호삼재가 됐기 때문에 그거 차이예요. 두 분 다 운은 되게 좋은데 이제 그 삼재, 그걸로 인해서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 사주를 제가 잠깐 전에 이제 풀어드렸는데 비교를 해서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 사주는 이제 나무로 태어났는데 이 나무가 되게 많아요. 거기에 물이 되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흙이 없고 이제 햇볕이 조금 부족하고 칼이 조금 부족하다. 이 사주를 이렇게 보면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로 태어났고 운이 워낙 좋게 흘렀어요. 계속 토, 목, 토, 화, 토, 금, 죽을 때까지 사실은 대운이에요. 이렇게 참 대운이 좋게 흘러가는 사람도 거의 드물어요. 옛날에 제가 정주영 씨 사주를 봤을 때 정주영 씨가 8번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8번 이상 들어오는 사람들은 준재벌이거나 재벌이 되는 사주예요. 가끔 가다가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사주를 이렇게 보다 보면 대운을 이렇게 갖고 태어나는 거는 행운이다 생각. 태어난 날을 기가 막히게 잘 잡아서 태어날 수 있는, 그게 몇 명 안 돼요. 이렇게 대운이 이렇게 보통 8번 정도 들어오는 대운이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사실 또 지금 대운이 들어와 있어요. 왜 대운이 들어와 있냐면 지금 현재는 무신 대운이에요. 한번 풀어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그럼 이 사주도 지금 현재는 작년에는 물이 들어왔지만, 이 사주는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나무가 많아요. 나무가 많은데 땅이 부족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그만 화분에다가 소나무를 막 심어 놓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를 내리면 화분이 깨져버리겠죠? 그러면 어때요? 나무를 좀 잘라내는 이 칼이 들어와야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겠죠. 땅을 이렇게 넓혀주는. 그러면 이 나무는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화라는 거는 진로, 사업체,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거고, 이 땅이 이제 부인이에요. 여자, 재물, 이런 사주는 이제 아버지까지 되거든요. 그럼 이 땅이 필요하니까 부인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돈을 되게 아끼는 스타일이에요. 좀 짠돌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이 땅이 나한테는 너무 소중하거든. 화분이 있어야지 이 나무를 키울 거 아니에요. 시장이 되면 세금은 굉장히 아껴 쓰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시장 하면 참 잘할 것 같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많아지면, 이 나무는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신강일 때는 나무가 많으면 이 땅이 서로 놀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사실 인덕은 많진 않아요. 약간 독불장군, 이렇게 혼자 돈도 벌고 혼자 하는 스타일이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런 사주가 이제 동업에는 안 맞는다. 그러면 이 칼이 필요하겠죠. 이 칼은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이런 사주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주예요. 안철수 전 대표를 굉장히 저는 사실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말하는 게 진정성이 느껴져. 그리고 참 애국자예요. 나라를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좀 말주변이 좀 너무
조금 떨어요, 토론할 때. 근데 이제 만약 이 사람이 박영선이하고 토론하게 되면 조금 불안하더라고. 말을 워낙 조리 있게 못하기 때문에 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사주에서. 그래서 그건 조금 걱정은 돼요. 마음으로는 사실은 진정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이제 이 금이 들어와야 좋은데 지금 대운이 사실 작년에 이 사주도 똑같이 무신대운이에요. 신기하게 똑같이 무신대운에 들었는데 이 사람도 지금 작년까지는 숨어있는 임수기운이었고 그 다음에 올해가 이제 경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60%짜리.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게 누가 될까? 워낙 지금 대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삼재가 떠오른 거예요. 삼재 때문에 조금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주도 올해가 신축년이니까 60% 칼이 들어와서 이 나무를 잘라주니까 자식이 잘 되고 관운이 좋아지고 명예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어때요? 신축년은 금이 들어와서 이 토를 20%가 또 남을 잘라주고 관운이 생기고 토는 땅이 넓어지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80%는 좋다. 이것도 조금 불안해서 제가 세 사람 정도 이렇게 사주를 한번 더 풀어봤어요. 제가 전에 이제 풀어봤던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낙연 대표, 김종인 대표. 근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요번 달이 무슨 달이냐면 묘달이에요. 요게 24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나무가 들어오게 되면 오세훈 대표보다 안철수 대표가 아주 치명적이에요. 왜 치명적이냐면 이 나무가 되게 많아. 근데 달에서 이 나무가 더 들어오게 되면 물론 오세훈 후보도 24일부터는 다루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까 땔감이 많아지면 불이 강해지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물하고 나무가 퍼센트가 한 70%가 돼요. 근데 달에서 이 나무가 들어오게 되면 나무가 더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래도 이 땅이 갈라지고 이 칼이 부러지니까 아무래도 꿈은 더 오세훈 후보가 경쟁력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당선 가능성이 높아요. 운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불안해서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후를 한번 본 거예요. 어쨌든 선거 끝나고 나서 4월 7일서부터 4월 17일까지는 임수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기간 중 24일부터 7일까지 나무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가 들어올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비슷한 나무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문 대통령한테 일이 자꾸 터질 거라고. 안 좋은 일이 이제 터지면서 어때요? 터지게 되면 박영선 후보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LH 문제는 계속 발생이 될 거고 또 안 좋은 악재가 터질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에 또 이낙연 대표도 제가 한번 풀어봤는데 이낙연 대표는 또 물이 되게 많아. 그러면 이 나무가 들어오게 되면 이낙연 대표도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거 때까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운이 나빠요. 전 대표가. 근데 김종인 대표 사주를 보니까 7일까지는 그렇게 운이 썩 좋지는 않아요. 힘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러니까 선거 전까지는 힘이 좀 빠지는데 유일하게 물이 들어올 때 좋은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김종인.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없어. 제가 이제 사주 풀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물이 들어올 때는 힘을 얻어. 그리고 웃을 일이 생기고 다 갖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명예도 올라가고 물도 생기고 운이 되게 좋아지는 게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는 김종인 위원장한테는 아주 좋은 운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이제 어느 정도 나겠죠. 서울시장이 누가 될지. 제 이제 강의를 다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합을 살짝 보면 오세훈 대표를 더 좋아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하고 물이 되게 많아. 김종인 대표가 부족한 걸 한 7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오세훈이 보기만 해도 이쁜 거야. 근데 안 대표를 이렇게 보면은 안 대표는 김종인 대표가 좋아하는 기운이 별로 없어요. 나무가 많으니까 힘이 막 빠지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서로 궁합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안철수하고는 좀 나쁘고 궁합이 좋은 거는 사실은 오세훈 씨하고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궁합이 아주 좋아요.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선거를 왜 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근본적인 그걸 알아야지만이 선거를 잘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선거는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800억이 넘게 들어가요. 국민의 세금이. 그러면 그 800억을 민주당에서 원래 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 책임이에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박영선 전 장관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재난지원금으로 전부 10만 원씩을 준대요. 서울 시민을. 그러면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이 뭐예요? 그냥 후보예요. 또 시장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장관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이에요. 자기가 뭔데 10만 원을 좀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얼핏 1조가 든대요. 그러면 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받고 서울 시민만. 서울 시민 중에서는 대통령도 있을 거고 국회의원도 있을 거고
거고, 지금 한참 얘기하는 공기업 직원도 있을 거고, 공무원들도 있을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회사원이나 이제 자영업자겠죠. 그러면 그 1조 드는 걸 가지고, 제가 백신 얘기는 여관에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1조 가지고 백신 지금 얼마나 불안해요. 계속 뭐 혈전도 있다 뭐다. 우리가 후진국처럼 이제 코백스에서 지금 100분의 1 정도 안 되는 거를 완전히 배급받는 그런 후진국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비싸더라도 화이자나 이런 백신 로비에서 사갖고 와서 일반 국민들 다 맞춰서 코로나에 벗어나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10만원 그냥 지원금 주는 거보다는, 원래는 공무원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금 내는 사람들은 경제인들하고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서 돈 벌고 어떻게 하든, 저도 유튜브에서 돈 벌어요. 그래서 세금 내고, 세금 내는 사람이 많아야지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공무원 숫자만 자꾸 일자리 없다니까, 아니면 노인들 일자리에서 세금 그렇게 해서 일자리 늘리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지금 뭐 신도시, 예를 들어서 신도시 만든다, 민주당 국회의원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신도시 개발하는 게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신도시 땅 사고 LH에다 맡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파트 대부분이 월세예요. 뭐 국민들은 월세에 살고,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어때요? 투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 국민 세금으로 다 월급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 옆집 사람 다 알려줘가지고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까지도 허탈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월세 살라 그러고, 월세는 또 정부에서 다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 한 사람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당연하다. 참 그 소리 듣고 제가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쉽게 말해서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거는 집값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공시지가를 올릴 때마다 집값이 올라가고, 그 집값이 올라가면은 퇴직자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두들겨 맞고,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에서는 어때요? 그 세금을 가지고, 세금 받아 월급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저희 아는 손님 중에서 전화가 한번 왔어요. 어떠냐면, 대출을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 매출이 떨어졌다고 대출을 안 해주더래요. 근데 요즘 공무원들 저 은행 가면 바로 해줘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가장 안정된 직업은 공무원이에요. 공기업 직원들이고 월급도 막도막 나오잖아. 그리고 은행 가면 지금 가장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면 돈 싸게 이자로 빌려가지고 그거 갖고 투기하고 앉아있어. 그 투기해가지고 아파트 올려 거기다가 국민들은 월세 살려고 그러고, 본인들은 월세 받아먹고. 이게 나라예요. 이게 왜 자꾸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건지 아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돈이 다 재정이 부족하다. 그러면 증세를 하세요. 증세한다고 떳떳하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서 증세를 좀 해야겠다, 아예 밝히고 하는 거 하고, 공시지가 올려서 아파트 그냥 엉뚱하게 올려놓고 왜 자꾸 소인 짓을 하냐고. 도인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뭔가 자꾸 속이고 위장하고 넘어가려고 그래. 옛날 군자들은 아예 잘못이 딱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사과하고 바로 고치는 게 군자예요. 본인이 뭔데 재난지원금 10만원 준다 뭐한다, 말 잘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백성들을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절대 어진 정치를 펼 수가 없어. 그래서 요번에 서울시장도 정말 서울시장이라는 건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바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스스로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거야. 또 법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어때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지도자들은 바른 인격과 덕망을 갖춰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 서울시장 되는 사람은 정말 정직한 인재를 등용해서, 그동안 이 소인배짓하는 어떤 구분 소인배들은 다 쳐내야 돼요.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비리 마음에 굽은 소인들이 잔뜩 증용해 놓으니까, 그리고 정직한 사람을 다 버리니, 지금 정직한 사람들은 다 잘려나갔어. 그러면 백성들은 등 돌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래서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두루 이렇게 사랑하고 편파적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어때요? 완전히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편파로 갈라놓고, 좌우로 갈라놓고, 또 추미애 주국 나와가지고 국민들 반으로 갈라놓고. 그래서 옛말이 있어요. 소인은 편파적이고 국민들을 두루두루 사랑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만, 코드 맞는 사람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나라를 다스리나 서울을 다스리는 데는 항상 매사에 삼가고 신중하고 백성의 믿음을 얻어야 돼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세금을 절약해서 백성들이 정말 걱정거리, 수고스름이 없게 하는 그런 정치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